이제는 조금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move constructor, move assignment,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 왜 이런 이동이라는 개념, 그리고 기존에는 복사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동이라는 개념까지 이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move라는 개념이 등장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시객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프로그램에서 직접 생성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객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A라는 객체가 생성이 됐고 foo라는 함수가 호출됐습니다. 그럼 foo라는 함수에 보면 지역 객체로 C라는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C가 반환이 되고 있어요. 반환이 되면 이 foo에 있는 공간에 있던 C 객체는 여기서는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반환이 되면서 메인 공간에 임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A의 대입 연산자의 인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C 객체가 반환이 되면서 메인에서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임시 객체예요. 이 임시 객체는 잠깐 만들어졌다가 소멸되는 그런 객체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로는 이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의도적으로 만들었지만 이 객체를 보면 이 객체는 인자를 전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 이 객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호출 과정을 살펴보면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이 객체가 메인에서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객체가 바에 전달되면서 이 객체가 또 생성이 됩니다. 이 A라는 매개 변수 객체는 이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객체들도 임시 객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도 foo 함수가 실행됐을 때 만들어지고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애도 임시 객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객체들의 생성 비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특히 방금 살펴봤던 K-string처럼 동적 할당하는 그런 멤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객체를 생성할 때 new가 필요하고 카피가 이루어져요. 데이터 카피가. 그리고 복사 생성자에서는 기존 공간을 대입 연산자에서는 기존 공간을 딜리트하고 또 새 공간을 확보하고 카피하는 비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또 이 임시 객체가 만들어졌다가 소멸되면서 딜리트가 또 자동적으로 불러지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내부적으로 연산들이 실행된다는 거죠. 이것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동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K-string 객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두 번 호출됩니다. 그리고 두 번 호출되기 때문에 이 템프라는 객체가 두 번 생성이 되고 리턴이 되면서 임시 객체가 또 두 개 생성이 됩니다. 총 4번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4번의 new, copy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A 플러스 B의 결과값이 하나 임시라 그러면 요 임시 객체는 플러스 C를 하고 바로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 임시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또 하나의 임시가 생기는데 얘도 금방 F에 대입되고 나서는 사라지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애들을 만들지 말자.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Move Constructor, Move Assignment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메인에서 A 객체가 생성이 되고 B 객체가 C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들은 다 new copy라는 비용을 소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라는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A와 B가 인자로 이 함수에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은 참조 전달이기 때문에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A 플러스 B를 하기 위해서 템프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템프라는 객체는 new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를 복사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반환이 됩니다. 반환이 되면서 메인에 똑같은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요 객체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얘도 new 그리고 copy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객체는 delete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얘와 얘는 차이가 없는 애예요. 얘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대단히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move의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 템프와 C를 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객체들이 요 함수에 전달이 되게 되겠고 요 템프는 new와 copy를 통해서 애플, 바나나, 체리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종료되면서 이 메인에 또 하나의 임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객체도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new copy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생성되고 나서 얘가 종료되면서 요 객체의 delete가 또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가 F에 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달이 되고 이것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F를 만들기 위해서 new copy 근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F가 뭘 갖고 있으면 delete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delete가 되는 거예요. 얘도 delete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new, delete, copy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되돌아가면 요 애와 요 애는 동일한 애가 되겠고 또 요 애와 요 애는 동일한 애가 되고 F와 얘는 동일한 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move를 이용하면 얘는 안 만들어지고 요 하나만 move하는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얘도 move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고 얘도 F도 move하는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ve 생성자와 move assignment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2개짜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R-value 참조로 만들어집니다. 2개짜리로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서 얘와 비교해 보면 이 경우에는 복사를 new를 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갖고 그 포인터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원래 이 other s 버퍼를 null ptr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임시 객체가 반환이 되더라도
그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null ptr로 만들어집니다. 대입 move assignment 마찬가지로 기존 데이터를 반납하는 건 필요하지만 new와 copy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new와 copy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애플 플러스 바나나가 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copy 컨스트럭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여기 있는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 move가 있으면 move 컨스트럭터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 디스트럭터 그 오퍼레이터 플러스에 있던 템프 객체의 디스트럭터에서는 얘를 반납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반납을 안 합니다. move를 했기 때문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결합하게 되고 move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이 임시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퍼레이터 이퀄이 아니라 move 이퀄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임시 객체들은 아무런 반납 없이 디스트럭터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5개만 반납이 되면 됩니다. 원래 만들어졌던 것들의 반납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 임시 객체들을 생성하고 복사해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이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move 컨스트럭터와 move assignment를 만들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예에서 A가 애플이에요. 그런데 B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이 A는 임시 객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어떤 식이냐면 A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A 객체를 만들 때 new를 위한 공간 할당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 C 스트링 문자를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A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B 객체를 만들 땐 B 객체를 생성하고 요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요 값을 복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임시 객체를 요 순간만 사용해야 되는 객체를 이렇게 foo 함수에 전달하면 move 컨스트럭터가 이용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K-스트링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겠죠. foo로 전달하는 이렇게 애플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는 복사 방식이 아니라 이동 방식 하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소만 얘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는 소멸돼야 되니까 계속 얘를 가리키면 얘를 삭제하겠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끔 요거를 null ptr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new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죠. 그리고 카피하는 비용도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은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RVO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Return Value Optimization 이라는 게 있고요. 이 Return Value Optimization은 지역 변수 객체를 선언한 다음에 그것을 값 타입으로 반환하면 요 템플을 오퍼레이터 플러스 스택에 만들지 않고 얘를 호출한 스택에 얘가 뭐 메인이면 메인에서 K-스트링 템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임시 객체의 생성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얘는 무슨 move나 move
무브나 카피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C++ 17부터는 RBO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좀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데 다음 노트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임시 객체들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런 임시 객체들의 생성 비용이 고가이다. 그래서 얘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move라는 개념도 등장했고 RBO라는 최적화 기술도 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노트를 마무리하면 이런 열거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형은 이 안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열거형 위에서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항상 함수를 이용해서 일반 함수를 이용해서 재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거형을 정의하고도 이 열거형을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간결하게 뭔가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다면 그 연산자들을 이런 식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ekday W가 weekday mon 이었으면 W 플러스를 하면 이 W는 이제 Monday가 아니라 Tuesday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요거를 단항으로 정의할 때는 이제 전위와 후위가 필요한데 후위를 정의하려면 여기다가 또 int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매개 변수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전위 증감 연산자입니다. 이걸로 연산자 재정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 K-스트링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팅의 옵티마이제이션에 -fno elike constructors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지 않습니다. 생성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최적화를 안 합니다. 그 최적화를 안 한 상태에서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실행한 거냐면 A, B, C, D 이렇게 4개의 객체를 생성하고 D equal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은 A 객체를 생성했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이 A 객체의 주소이고요. 요 주소는 내부 문자열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ABC 값을 갖고 있고 B는 MNO 값을 갖고 있고 C는 XYZ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는 D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B를 할 때 그 내부적으로 템프 객체의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A 플러스 B가 완료가 되면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객체가 바로 이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ABC, MNO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템프 객체 88로 끝냈던 요 객체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ABC, MMO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임시 객체와 ABC, MNO라는 임시 객체와
C가 덧셈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또다시 템프라고 하는 내부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A 플러스 BC 값이 임시 객체가 여기서 move 테스트에서 만들어지는데 얘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임시 객체, 템프 객체 88은 요때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고 이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D가 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D는 널 PTR을 갖고 있다가 이제 요 값을 가지게 되겠고 생성된 것과 반대로 이제 모든 객체들이 하나씩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시 객체가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임시 객체도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D가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소멸이 되고 B가 소멸이 되고 A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요거 템프 객체, 임시 객체, 또 템프 객체, 임시 객체 4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A, B, C까지는 똑같아요. D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의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됐는데 이 객체들은 그 템프에 그 오퍼레이터 플러스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무브에 생성됩니다. 즉 RBO가 진행된 거예요. RBO가 진행돼서 D0, 28 이렇게 갖게 되겠고 이 생성이 된 후 이들의 값은 아직 여기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임시 객체가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D가 요 값을 가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28이 제거가 되는데 28은 어떤 값을 갖고 있냐면 요걸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0는 A 플러스 B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임시 객체만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게 되면 2개만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생성자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대입 연산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복사 생성자에서는 A 이퀄 A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지만 임시 객체들은 A 이퀄 A가 나타날 이유가 없어서 요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 최적화를 하지 말고 move를 썼으니까 move를 실제 최적화를 안 하고 쓰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A, B, C가 생성이 되고 D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템프가 생성이 됐는데 이 템프가 이쪽으로 반환이 되면서 카피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된 게 아니라
move constructor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ve constructor를 이용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end가 어디서 end를 안 하고 있죠? 소멸자에서 end를 안 하나?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 B, C가 생성이 되고 D가 생성이 되고 템프가 생성이 되고 이 템프가 반환이 되는데 카피 컨스트럭터가 아니라 무브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 객체는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는데 특별히 반납할 것이 없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임시 객체와 C와 결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템프가 만들어졌고 그 템프가 반환되면서 move constructor를 이용해서 ABC, MNO, XYZ를 만들게 되겠고 요 임시 객체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move assignment를 이용해 가지고 D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삭제가 되는데 요거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일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muve와 move assignment를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copy 대신에 임시 객체들은 move constructor나 move assignmen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끔 컴파일러가 하게끔 내버려 두면 RBO가 우선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move 컨스트럭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임시 객체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RBO를 이용해 가지고 템프를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move 테스트 함수에 만들게 됩니다. 그 임시 객체들은 move 컨스트럭터는 사용하지 않지만 요 만들어진 임시 객체를 D에 저장할 때는 임시 객체를 D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copy assignment 대신에 move assignment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최적화를 하면 move constructor하고 move assignment를 정의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걸로 연산자 재정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